지난 시간에 강남에 대한 개발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재밌는 건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 교육 1번지가 된 이유 뭡니까? 강남의 교육 이야기를 하려면 그 이전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강남 말고 또 학원가가 많은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있죠. 어딘지 아세요? 학원가 하면 노량진 아닐까요? 노량진. 노량진 컵밥이죠. 일단 노량진은 컵밥이 유명하고 거기는 자격증 학원들이 많아요. 입시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부 위주로 하는 학원들이 많이 모인 곳이 또 있는데 바로 노원구거든요. 그런데 이 판도가 바뀌는 게 바로 강남 개발 때였어요. 영동 개발을 열심히 해서 이제 서울 인구 밀도를 좀 약간 완화시켜보자, 분산시켜보자 네. 이거였는데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도 강북 사람들이 강남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책을 일단 당근을 제시해야 되니까 펼쳤는데 네. 뭐냐? 당시 전국에서 가장 명문고였던 경기고등학교, 알죠. 서울고등학교 다 강북에 있었거든요. 강남으로 이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1974년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해버렸거든요. 원래는 이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는 사는 지역에 가까운 학교에 이제 자녀를 보내야 되는데 아니 그 명문고등학교인 서울고등학교랑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으로 갔어? 그럼 그 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내려면 강남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죠. 이때부터 강남 교육특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개발을 위해서 진짜 별거 다 했네요. 그렇죠. 학교도 옮기고 최고급 아파트도 짓고 막 이런 걸 다 이렇게 쏟아부었으니까 이게 현대 강남 불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실이 보입니다, 여기. 잠실이 보여줘. 네. 잠실 너 묻어야겠지 노래가 생각나는데 누구 묻어버리고 싶으세요? 잠실 자주 가시죠? 진짜 너무 좋아하죠. 이제 잠실 사는 분들이 가장 부러워요. 왜냐면 쇼핑하기도 좋죠. 놀이공원도 있고 또 잠실 사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또 잘 안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다 있다 잠실 보니까. 사시잖아. 위례. 살짝 네. 거리가 있습니다. 범 잠실이에요. 근데 네. 참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잠실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의도, 반포, 압구정동, 구이동까지 점점점 개발이 되는데 그러다가 1971년도 예. 돼지띠의 해죠. 네. 그때 잠실 섬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아니 여의도도 섬이었고 밤섬도 있었고 잠실도 섬이었다고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잠실대고 건너왔잖아요. 네네. 그죠? 그쪽에 있는 쭉 뻗어 있는 이 잠실도 이 과거에 이제 강남이랑 여의도처럼 약간 외진데였어요. 잠실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 확연히 다른 과거였네요. 잠실이 어느 정도 이제 외딴 섬이었냐면 네.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과거에는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주민센터, 뭐 파출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동동 떠 있는 외딴 섬에 뭐 전기도 안 들어왔고, 그러니까 현대 문명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봤으면 됐을 때잖아요. 맞아요. 그럼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요? 좀 침수 위험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우 심했죠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제 매해 여름 이제 집중 호우가 내리면 이제 잠실에 이제 비 피해가 엄청났다라는 그 기사를 이제 신문 검색하면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1966년 7월 한강이 이제 불어나가지고 잠실 섬이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비로 약간 역부족이다 보니까 예. 주한미군 헬기까지 동원돼가지고 섬주민 1,400여 명이 구조가 됐다라는 당시 기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섬이 지금 이렇게 롯데타워가 들어서 시그니엘! 네, 시그니엘 들어서 진짜 엄청난 곳이 됐네요. 저는 잠실이 섬이었다는 이야기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잠실 섬은 꽤 큰 섬이었어요. 330만 6천 제곱미터. 약 100만 평이 넘었어요. 1970년대에 한국종합기술공사에 의해 수립된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 1971년 잠실지구 공유수변 매립공사를 시작해서 남쪽의 강 흐름을 막고 이제 육지와 연결을 한 거죠. 북쪽에는 이제 제방을 쌓아 대규모 택지단지를 조성을 했거든요. 대규모 공사의 위험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기 위해 이제 서울시가 안 나섰어요. 그래요? 누가 나섰을까요? 부산시? 지자체가 아니고요. 민간 건설업체들이 나섭니다. 오. 네. 민간 건설업체들이 이제 공사를 주도하게 되는데 삼부토건, 현대건설, 대림산업, 동아건설, 극동건설 이 5개가 뭉쳐서 잠실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야, 잠실개발 주식회사. 뭐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모이니까 막 어벤져스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럼 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됐나요?
제방공사는 1975년도 말에 완료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매립공사는 예정으로부터 3년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1978년이 돼서야 이제 끝나게 됐거든요. 한강에서 이제 걷어올리는 토사가 턱없이 적어서 이제 공사가 계속 늦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공사가 늦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공사를 끝낼까 하다가 여러 이제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뭐죠? 바로 이제 시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갖고 와가지고 메우자, 이 안이 나온 거예요. 너무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상암 월드컵 공원이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근데 당시 기술로도 그게 가능했나요? 막 냄새도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1970년대에는 지금과는 생활 방식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 쓰레기도 지금 우리 쓰레기와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생활 쓰레기가 네. 차지 마라 이거. 넌 한번 얘처럼 뜨거워 본 적 있냐? 연탄재. 연탄. 그때 다 직지마다 연탄이었어요. 아파트 연탄도 되고. 연탄재를 다 가져와서 매립한 후에 그 위를 흙으로 덮어가지고 공사를 딱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당시 매립 총 면적은 무려 250만 평방미터, 75만 3천 평. 어마무시했죠. 그러니까 연탄을 진짜 함부로 차면 안 됐네요. 함부로 차면 안 돼요. 와, 잠실이 섬이었다는 흔적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석촌호수. 맞아요. 당시에 이제 잠실선 남쪽에 강 흐름을 폐쇄하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매립하지 않고 남긴 면적이 약 31만 제곱미터였어요. 이제 이 지금의 호수공원이 이게 된 겁니다. 와, 저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한강 주변에 이렇게 번화가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랜드마크를 만들듯 도시를 건설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잠실에서 많이 보인 게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롯데 월드타워 같이 고층 빌딩들도 많이 보였지만 여기에서도 아파트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이 아파트들에도 나라의 손길이 다 있어요. 이 매립 사업이 일단 끝났습니다. 잠실에요. 네. 그런 다음에 하나둘씩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19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발생을 해요. 74년만 하더라도 이제 실업자들이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국내 경기 바로 이제 불경기에 빠져버려요. 하지만 1975년 2월 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건설이 시작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정부는 이 난관을 극복할 해결책으로 건설 경기, 불씨를 살리는 것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건설업을 계속 이제 우리가 육성하면은 일자리 생기잖아요. 이 아파트 건설이 불경기를 뒤집을 정도의 그런 위력이 있었나요? 건설은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입돼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뭐 깎아도 사 먹고 뭐 껌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술도 사 먹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건설 자재나 이제 인테리어까지도 이제 다양한 소비도 이제 추가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건설이 일자리 창출을 소비를 늘리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던 거죠. 잠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연 인원 280만 명이 일자리 창출을 했다. 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주거지도 늘리고 진짜 막 많은 사람들이 엄청 몰렸겠네요. 맞아요. 네. 잠실 1에서 4단지 그리고 네. 시형 아파트 네네. 이런 것들이 1976년도에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지면서 일시에 15,000 가구가 이제 잠실로 이사를 오게 되는 진풍경도 연출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꽉 먹고 알 먹고 아닌가. 네. 오일 쇼크 이겨내고 또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하니까 와, 진짜 대단하네요. 자, 저기 보이는 저게 뭘까요? 아, 너무 잘 알죠. 잠실 주경기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저기 이제 한강에서 딱 보니까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예요? 뭐 저 잠실 주경기장이 왜 만들어졌는지 뭐 저희와 비슷한 우리 박사님 세대는 다 아시죠? 86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손에 손 잡고 누나 그 노래 어떻게 알아요? 불렁새. 불렁새 손은 이야 어떻게 알아요 누나? 아주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 그렇죠. 네. 바로 88 하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만든 거죠. 수용 인원만 최대 20여만 명이라고 해요. 20만 명을 엄청나죠? 수용할 수 있는 주 경기장까지. 네. 20여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라고 하니까 진짜 대규모잖아요. 어마어마한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잠실 종합경기장도 잠실지구 계획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1970년 되면 네. 88 올림픽이 얼마 안 남을 시기였거든요. 태어나셨죠? 글쎄요. 아마 계획에도 없었을 거예요, 형. 태어나셨죠? 안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만 태어났어요. 이 1970년도 초반부터 잠실 지구 계획에 이미 큰 그림이 포함되어 있던 거죠.
이제 종합 경기장 건설과 체육대학의 신설안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1976년대부터 네. 잠실 종합운동장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고 88 올림픽 전에 1984년 제가 태어나던 그때 완공이 됐습니다. 1974년이 아니라요? 아, 그럼? 네. 84년이랍니다. 네. 예. 자, 근데 이 시점으로 이제 교통수단도 대거 이제 건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1972년도에 이제 잠실대교 송파대로가 이제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개통된 동시에 이제 잠실에 이제 물막이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으로 잠실대교를 건너서 육지가 된 잠실 땅을 밟았습니다. 임자, 여기가 잠실인가? 이렇게. 그리고 86년도에는 이제 올림픽 대로가 이제 개통이 됐고, 또 동부 외곽 간선도로 같은 이제 주요 간선도로가 본격적으로 정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85년도에 잠실, 강북, 강남을 연결하는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이 이제 건설이 되고, 초록색. 또 서울을 X축으로 연결하는 3호선과 4호선도 1985년도에 완공이 되죠. 아, 와, 그러니까 거주 시설부터 교통 그리고 체육 시설까지 골고루 갖추게 된 거네요. 자, 그런데 1984년 완공이면 벌써 40년이 된 거잖아요. 네. 저 공격하시는 거죠? 마흔 살이셨어요? 저 공격하는 거죠? 부록입니다, 부록. 아니죠.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네. 근데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경기장도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이제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 잠실 종합 경기장도 2023년도에 리모델링 이제 착공을 했거든요. 이 리모델링 이제 현대건설이 담당을 했어요. 시공을 무려 이제 4천억 규모로 합니다. 3년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주 경기장을 스포츠, 문화, 복합공간 이걸로 탈바꿈할 예정이 있어요. 자, 옛날엔 비가 오면 육지에서 고립됐던 섬 이야기부터 그리고 88 올림픽의 중심지가 된 건설 역사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새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든 게 당시에 건설 기술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겠죠. 한강을 따라 서울의 건설 역사를 살펴봤던 이 시간, 저는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 박사님 어떠셨어요? 사실 오늘 한강 지점을 오픈했다고 그래서 이제 막 커피 먹고 네. 막 이렇게 좀 즐겁게 대화할 줄 알았는데 네, 안 즐거우셨나요? 떡도 안 사오셨어요? 떡도. 축하떡. 지점장은 누군가요? 혹시? 지점장 자리를 노리셨구나. 한 분이 또 이렇게 여기만 오시면 그렇게 야망이 생기시고. 저 야망은 아닙니다. 네, 우리 지점장 하시겠어요? 절대 야망은 아니고요. 오늘 진짜 한강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네. 제가 몰랐던 역사도 이렇게 좀 알게 되고 앞으로 펼쳐진 한강의 역사도 좀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미래도.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시간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설다방 저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지면은 그댈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끝나라도 떠나볼까.